아마 요즘 컴퓨터가 없는 집은 없을 겁니다. 작년 가구당 컴퓨터 보급률은 81%로 사실상 5명 중 4명은 집에 컴퓨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보급률과 비교해보면 이 비율은 점점 늘어날 전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요즘은 직접 부품을 구매해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한 필수품으로는 CPU,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파워 서플라이 등이 있습니다. 그중 파워를 맞추다 보면 이 브랜드의 이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이크로닉스, 많이 익숙한 브랜드 이름이죠. 국산 파워를 맞추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마이크로닉스 제품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이크로닉스는 국산 파워 서플라이 시장에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사실 마이크로닉스는 창업할 때부터 파워 서플라이를 판매하진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언제부터 마이크로닉스가 파워를 팔기 시작한 걸까요? 또 국내에 다른 브랜드도 많은데 왜 마이크로닉스가 파워 서플라이로 잘 알려진 걸까요? 오늘은 마이크로닉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닉스사는 27년 전인 1996년에 세워졌습니다. 설립된 당시 회사명은 한미정보통신이었죠. 그럼 언제부터 이 회사가 마이크로닉스라고 불리게 된 걸까요? 이 사연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1997년 법인을 설립하게 된 한미정보통신은 1998년부터 마이크로닉스 컴퓨터 제품의 국내 총판을 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크로닉스 컴퓨터는 미국에 위치한 고급 메인보드의 제조사였는데요. 당시 뛰어난 안정성으로 수많은 매니아들을 양산했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나라의 메인보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미국 마이크로닉스는 몇 번의 인수합병 과정을 거쳐 결국 브랜드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한미정보통신은 자체 개발하던 파워와 케이스 등의 마이크로닉스 브랜드명을 사용해왔고 자연스럽게 국내 브랜드가 된 것입니다. 1999년까지만 해도 마이크로닉스는 미국 마이크로닉스 메인보드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01년 마이크로닉스는 아라리온 시스템에 서버 케이스를 공급하는 곳으로 서버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서버 사업을 계기로 마이크로닉스는 2003년에 국내 최초로 티타늄 파워와 케이스를 자체 제작했고 이를 판매하게 되었죠. 이후 마이크로닉스는 자사 제품을 직접 설계한 후 판매하게 되는데요. 기업 부설 연구소를 자체 운영하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클래식2 시리즈, 위즈맥스 시리즈 등 대부분 제품이 연구소에 손을 거쳤죠. 2006년에는 컴퓨터 타임즈에서 진행하는 올해의 파워 서플라이 히트 상품상을 수상했다고 하니 파워 개발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것 같네요. 물론 이렇게 파워 개발에 진심인 마이크로닉스라 해도 파워와 관련된 논란이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14년에 있었던 팟코즈 보급형 파워 사태에 엮인 것이 그 대표적인 예시죠. 당시 팟코즈라는 컴퓨터 하드웨어 커뮤니티에서 총 26종의 국내 보급형 파워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파워를 전부 벤치마크 하던 도중 마이크로닉스가 KC 인증 위반으로 적발됐던 일이 있었죠. 보통 KC 인증 위반을 하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일이 많죠. 신뢰가 떨어지면 보통 판매량도 같이 떨어지는 법이고요. 하지만 팟코즈의 벤치마크 결과 FSP와 함께 두 브랜드의 파워만 뻥 파워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져 오히려 신뢰도와 판매량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이후 KC 인증 위반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의 논란이 없었습니다. 또한 파워 판매량이 증가한 뒤에도 제품 개발에 힘쓰던 마이크로닉스는 2018년에는 디자인 연구소까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마이크로닉스는 파워를 개발하면서 두 개의 특허를 등록합니다. 바로 애프터쿨링과 제로파워입니다. 애프터쿨링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작동 이후에도 쿨링을 한다는 겁니다. 이 기술은 파워 전원이 꺼지고 남은 잔여 전력을 활용해 팬을 돌려 열을 외부로 배출시켜 파워 서플라이 수명을 늘리는 기술입니다. 1세대는 전원이 꺼지면 정해진 속도로 팬이 회전하는데 2세대는 이보다 더 진화해 내부 온도에 맞춰 회전수를 조절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최근 판매되고 있는 위즈맥스 파워 서플라이에 2세대 애프터쿨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로파워 기술은 PC 미사용 시 발생하는 대기 전력을 0으로 만들어줍니다. 요즘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 발 앞서간 기술이라 할 수 있겠죠? 클래식 시리즈를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뿌리내리면서 마이크로닉스는 빠르게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자연스럽게 영역 확장을 위해 다양한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여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엔 구청 중소기업 박람회나 한국전자전 전시회처럼 국내 규모의 전시회 정도만 참가했었지만 2016년 이후로는 플레이 엑스포, 지스타 등 국제 규모의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 무대에서 적극적으로 발을 들이고 있죠. 대만 타이베이에서 개최되는 컴퓨텍스 전시회에는 2016년 이후 매년 참가하고 있고 지난해와 올해에는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도 참가했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게이밍 기어 브랜드 마닉을 런칭하기도 했고 2020년에는 메모리와 지포스 그래픽카드 제조사로 잘 알려져 있는 PNY와 공식 수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대만 게이밍 기어 제조사 겜디아스와도 공식 수입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품 영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파워 서플라이와 케이스를 주력으로 마이크로닉스가 본격적으로 게이밍 기어를 다루니 당시에는 조금 어색한 느낌도 있었는데요. 준수한 성능과 가격대를 통해 서서히 자리를 잡아나갔고 최근에는 디자인 연구소를 주축으로 개발된 워프, 모프, 메카 게이밍 기어와 위즈맥스 라인업 등이 합류하면서 더 풍성해졌습니다. 특히 마이크로닉스의 키보드 중 방수 기능을 갖춘 제품은 편의성 측면에서 호평을 많이 받아 게이밍 키보드 알아볼 때 구매 리스트에 넣는 브랜드 중 하나죠. 그런데 이렇게 게이밍 기기 브랜드 중에서 특별한 논란이 없는 마이크로닉스라도 아예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부터 가장 많이 판매되는 파워인 클래식2의 개선 작업 대다수가 사실상 원가 절감이고 파워들의 가격이 상승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는 것과 2021년에는 M60 케이스의 강화 유리 파손이 공론화된 것이 그 예시입니다. 특히 강화 유리 파손 사건은 뉴스 보도까지 되었는데요. 그래도 당시 마이크로닉스는 보상과 함께 제품의 강화 유리 패널을 보완하고 아크릴 패널을 별도로 제작해 원하는 소비자 대상으로 교체해주는 등 빠른 대응으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닉스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1996년부터 2023년인 지금까지 마이크로닉스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나갔죠. 그 결과 국내 파워 서플라이 브랜드 중에서는 인지도 있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보급형 파워 쪽 신뢰가 높은 편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AS가 상당히 좋다는 평가가 있고 당장 2022년 중부권 폭우 사태 때에도 폭우 피해 지역에 한해 침수된 제품을 교환해주겠다는 공지를 올린 것을 보면 AS의 친절함을 알 수 있죠. 여러분이 적당한 스펙의 PC 견적을 짰었을 때 부품 중 마이크로닉스에서 제조한 부품이 들어있진 않았었나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부탁드립니다.